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이나 국제학교 고려하시는 부모님들 크게 두 가지 걱정이 제일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비용, 뭐 학비나 이런 거요, 생활 비용. 근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정말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여러 곳이죠. 그래서 뭐 학비가 비싼 학교부터 저렴한 학교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측면은,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화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얘기보다는, 비용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학교도 선택권이 많으니까 뭐 비싼 학교도 있고 저렴한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도 당연히 좀 다르겠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역량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다 영국식 국제학교예요. 따라서 지금 한국에 있는 아이의 학년에서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한국에서 4학년이다. 그럼 영국제학교에서는 5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아이가 한국에서 6학년이다 하면 이곳에서는 7학년, 즉 여기서는 세컨더리, 이제 중학교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등부 과정이 이어 7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6학년이면 여기서는 이어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컨더리 과정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에서 그럼 3학년이면 여기서는 이어 4, 어떻게 보면 이제 4학년인 거죠. 영국제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5, 6학년, 즉 이어 5, 이어 6, 한국에서 4, 5학년 기준의 교과서만 보더라도 웬만큼 부모님이 영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 책을, 아이 책 보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국 기준으로 4, 5학년, 이곳 기준으로 이어 5 and 6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컨더리 과정, 이어 7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이 한국 교과서도 있잖아요. 그 교과서들이 학년별로 다르지만 그 교과서들이, 모든 교과서가 다 영어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느낌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놀라십니다. 아이의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 그럼 정작 아이는 어떻겠죠?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도 상당히 이게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영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냐? 많지 않죠. 특히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처음 오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 정도의 교과서들을 다 영어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죠. 한국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영어 교육을 시켰거나 뭔가 어떤 특별한 환경을, 뭐 그 전에 다른 나라에 이미 뭐 이런 학교를 경험했거나 해외에서, 이러지 않고서는 감당이 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감당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좀 말레이시아에 와서도 뭐 현지 어학원을 좀 다닌 다음에 국제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근데 현지 어학원에 보내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국제학교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제학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비가 비싼 데부터,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학비가 저렴한 곳들도 있습니다. 즉 어학원보다는 적어도 국제학교가 낫다는 거죠. 모든 국제학교가 다 학생들을 이렇게 받을 때 까다롭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받아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이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 ESL 과정도 있고, 아무래도 뭐 저렴한 학교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어학원에 보내도 어학원 환경보다는 국제학교 환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내가 영어는 부족하지만 ESL 과정을 병행하면서, 물론 ESL 과정도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국제학교에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들으면 특별한 이런 방과 후에 뭐 교내, 그 학교의 선생님이 직접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뭐 외부 강사가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들으면 다 그게 비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ESL 과정을 무료로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는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돈은 내지만 어쨌든 ESL 과정을 병행하면서 그 본 수업을 듣는 거니까요. 본 수업을 병행하는 거니까. 물론 뭐 학교별로 ESL 과정만 따로 듣게 하고 본 수업에 ESL 과정을 어느 정도 통과하면 뭐 본 수업에 넣어주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학교의 재량이니까요.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ESL 과정과 이제 본 수업 과정을 병행하면 아무래도 힘들지만 힘든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이제 캐치업하기가 그나마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학생이 된다거나 중학생의 고학년이 된다면 굉장히 정말 그 압박감이 아이가 느끼는 압박감은 엄청날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일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이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뭐 한국처럼 엄청나게 공부가 빡세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의 양이나 이런 게 빡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받는 그 공부의 양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적을 겁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조금 상쇄되는 거고 그 대신 영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한국에 비해서 뭡니까? 몇 배나 업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나지만 공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한국과 비교해서 적기 때문에 중학생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중학생 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상쇄가 되는 거고요. 또 영어는 굉장히 힘들지만 힘들죠. 솔직히 갑자기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모든 교과 과목을 다 영어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적어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려면 버텨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버텨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버텨야 되는 과정이 1년일 수도 있고요. 6개월일 수도 있고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도 그 따라가는 속도가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국제학교 그 학교의 그런 환경도 중요하겠고요. 그 국제학교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서포트가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버텨내야 되는 기간입니다. 적어도 중학생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 1년, 많게는 1년 반 정도는 무조건 힘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왔으니까 와 한국에 비해서 공부 안 하고 천국이다. 공부 안 하는 건 맞는데요. 영어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거를 못 버티고 한국으로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영어를 못 버텨서 한국으로 간다.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곳 국제학교에 도전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그래야지 영어가 극복이 안 되면 그 향후 스텝들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다시 한국에 가실 겁니까? 물론 다시 한국에 가신다면야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학교 때 오는 학생들이라면 한국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조기 유학을 한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이에게 훨씬 더 다양한 기회 그리고 다양한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다시 선택지를 좁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몇 년 있다고 영어가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아요. 한국에 들어갔을 때. 뭐 여기서 몇 년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수능 영어는 뭐 1등급 받을 거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관련 없어요. 오히려 수능이라면 한국에서 수능 영어 준비한 아이들이 성적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이건 말레이시아에 와서 이제 중학생들 적어도 이제 고학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학년이란 건 뭐 고등학교 고학년은 아니고요. 저희 아이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왔지만 솔직히 고등부에서 말레이시아 유학을 오는 거 그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대학까지 보고 그 향후까지 본다면 고등학생도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유학이라는 건 이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정말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서나 이런 책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중등부로 넘어가면 그게 또 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영어 때문에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 1년 정도는 뭐다? 영어 때문에 아이가 엄청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막 한국 가자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영어가 안 되게 되면 교과 과정만 못 따라갑니까?
아니죠. 캠퍼스 생활, 학교 생활할 때도 아이들하고 학교 생활이 뭐 있겠습니까? 학교 공부랑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보면 교우 관계,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 참여하는 건데, 아무래도 영어가 약하게 되면 제약이 많겠죠. 이런 뭐 클럽 활동도 그렇고 학교 친구들 간의 이런 소통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꾸만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과정을 부모님이 먼저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걸 잘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학원을 다니고 뭐 국제학교를 간다? 그런 거보단 바로 그냥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버티는 겁니다. 어차피 학생비자는 거의 1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1년 다녀보고 정말 학교가 맞지 않으면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7학년 때 뭐 8학년 때 학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Year 6, Year 7, 뭐 Year 5 학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꼭 그 학교 한 학교 뭐 내리 졸업해야 된다는, Year 11까지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제학생 기준 1년이에요.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1년씩 그 스튜던트 파스라고 하죠. 학생비자 나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다니고 바꾸는 건 안 되죠. 아이도 적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적어도 Year 5 기준으로 Year 5, Year 6, Year 7, Year 8까지도 1년 정도는 버텨야 됩니다. 그 버티는 힘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감당하는 그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학교가 전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어학용으로 적응 시기로 보낸 거다. 그러면 학교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보내봤는데 이 학교 정말 괜찮네. 처음에 선택할 때 내 옵션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옵션은 다른 학교였지만 이 학교도 괜찮네. 그럼 그 학교에서 좀 더 역량을 키워도 되는 거고요. 그랬다가 옮겨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학교를 계속 다녀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과 부모님의 초이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어 역량을 뭐 한국에서 키운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영어 역량을 키웁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뭐 과외도 있고 사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뭐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바로 넘어오지 못하고 준비 과정이 뭐 6개월이면 1년, 뭐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단지 영어 때문에 내가 아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더 있어야 된다. 그거보다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뭡니까? 말레이시아로 오셔가지고 부딪혀 보면서 아이가 직접 국제학교를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게 아이한테도 더 좋고, 나중에 향후에도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입니다. 국내에 있건 한국에 있건 말레이시아에 있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1년간 그냥 버티게 하면 무조건 영어가 늘까? 물론 학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영어가 한국과 비교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국내에 있는 것보단 당연히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게 영어가 폭발적으로 느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국내에 있건 국내에서 준비하건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에 있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영어책 많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저 사람은 맨날 영어책만 읽으래. 여러분, 영어 공부에 있어서 공부한 학생이 영어책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영어 방송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집에서 뭐 부모님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학생이 영어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애초에.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도 영어가 잘 안 되신다는 전제고, 부모님이 영어가 돼도 자녀에게 부모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도와줍니다. 영어에 있어서 뭐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조언을 해준다든가, 공부 방법 같은 거 접근법 할 때 그런 조언을 해주지, 제가 직접 잡고 뭐 일일이 다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영어책은 말레이시아에 있건 한국에 있건 영어책은 매일매일 읽는 겁니다. 영어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결과적으로 뭐 학원 수업을 받던 뭘 하든 국제학교에 다니던 영어가 더 나중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아이들은 영어의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게 1년 2년
뭐 6개월 영어 독서했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쌓이게 되잖아요. 영어 독서 자주 하는 아이들, 매일 습관처럼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그냥 영어 독서 하지 않은 아이들하고 그 적어도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필요한 영어에 있어서는 비교 불가가 됩니다. 비교 불가.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우리 그 스트리밍 채널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 넷플릭스도 있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요. 영어 방송들 얼마든지 매일매일 꾸준하게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학원 수업이 필요하면 학원 수업을 하고 뭔가 서포트가 필요하면 개인 교습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레이시아에 온다고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와도 실제적으로 영어가 부족하면 여기서도 영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당장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아이가. 그거 부모님이 그냥 야 버텨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버텨라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괴로워하는 건 아이고 힘들어하는 건 아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뭐 과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뭐 튜션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뭐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본인이 학생 본인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커미트먼트를 보여줘야 되고 그게 시작이 영어책 읽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방송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그랬을 때 1년 지났을 때 영어가 좀 단단해졌구나. 이제 내가 그래도 국제학교 생활, 교우관계, 학교생활 이제 좀 버틸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그냥 한국에서 한국식 영어 배웠으니까 열심히 학원 초등학교 때부터 보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식 영어는 정말 한국 밖에 나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곳 국제학교 다닐 때 사용하는 영어 거의 효과를 못 봅니다. 따라서 영어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영어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해야지 이곳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이 좀 더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더 큰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기 유학을 했는데 영어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조기 유학 후에 향후 스텝, 대학 과정도 그렇고요. 그 이후의 커리어까지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제 의미가 잘 전달됐기를 또 희망해 보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